월세는 돈 낭비라고요. 전세는 안전하다고요. 매매가 무조건 이득이라고요. 그런데 실제 10년 뒤 결과를 계산해보면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30대 직장인 A씨는 결혼 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내며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월세로만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통장에는 남는 게 없었고 집값은 이미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월세의 자유로움은 있었지만 10년 후 자산은 그대로 제로였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30대 B씨는 집값 5억 아파트를 전세 5억에 들어갔습니다. 큰 대출은 없었지만 5억을 묶어둔 셈이었죠. 문제는 기회비용이었습니다. 그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더라면 연 3% 이자로 10년 뒤 1억 5천만 원이 생겼을 겁니다. 실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자금이 묶이는 기회비용은 서울 가구당 평균 1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전세는 안정적이었지만 투자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가 된 거죠. 이번엔 매매입니다. 30대 맞벌이 C씨는 대출 3억을 끼고 집값 5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10년간 대출 이자와 세금으로만 1억 5천만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집값이 5억에서 10억이 되면서 대출을 갚고도 순자산이 4억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물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D씨는 3억짜리 아파트를 샀지만 10년 뒤 집값은 오히려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은 건 대출 이자와 원금 부담이었습니다. 이처럼 월세 전세 매매는 누가 무조건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월세는 자산을 남기지 못하지만 이동의 자유와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전세는 안정적이지만 기회비용이 크고 전세 사기 위험도 존재합니다. 매매는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자산 증식을 가능하게 하지만 대출과 세금 부담, 그리고 집값 하락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하버드대 주거 연구에 따르면 주거 만족도는 반드시 자산 증식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서 자산은 늘었지만 대출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반대로 월세로 살았지만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장기 거주 계획이 있다면 매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목돈은 있지만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전세보다는 금융상품의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 유동성과 이동이 필요하다면 월세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월세냐 전세냐 매매냐, 10년 뒤 웃게 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과 습관이 10년 뒤 자산 격차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